10만 원 보험을 내는데 9만 원이 진짜 답답하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보험 줄이고 싶은 분들 만나면은 가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그거 먼저 일단 줄이고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면 보험료를 또 10,000원 이상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랑을 잠깐 하자면 KBS도 나오셨고 라디오 고정 게스트도 하셨고 경제 프로그램에서 네네 맞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초아님은 가입한 보험 있으세요? 이 결론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보험은 필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필수적인 보험은 첫 번째로는 실손 의료비, 그 다음에는 3대 진단비라고 하죠. 암, 뇌, 심이 포함된 건강보험. 요 두 가지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이렇게 원래 그냥 가입되는 거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자동차 보험 필수고 운전자 보험 필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것도 가입은 하긴 했는데 그것보단 저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유가 있나요? 왜 중요하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다치면은 일반 서민은 그거를 갑자기 해결할 돈이 없어요. 그럼 위험에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적은 돈으로 가성비 있게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손이라고 하면은 실제 손해를 보상해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 보상이 되나요? 그게 예전 보험하고 지금 보험하고 다 다른데요. 지금은 4세대 실손이라고 해가지고 가입하면은 뭐 보장액이 80%, 뭐 70% 되는 것도 있고 다 다른데 예전 보험 같은 경우는 90% 되는 것도 있고 100% 다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해보고 거기 증권에 나와 있는 걸 봐야지만 정확하게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보장액 80%라고 하면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암에 걸렸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나왔다. 네. 그러면 거기에 80%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이거 보는 분들이 실손을 그냥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은 했는데 유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뭔 역할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거를 뭐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를 거예요. 뭔지 아예 모를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친구가 네. 이제 보험을 준비를 한다. 그래서 하나만 좀 알려달라. 그러면은 어떤 걸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실손. 무조건 실손. 네, 무조건 실손. 그리고 실손. 이거는 설계사를 통하지 말고 직접 다이렉트로, 온라인 다이렉트로 가입하라 라고 저는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손에 대한 내용이 다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같은 내용을 가입하는데 설계사를 통해서 수당을 주면서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온라인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저렴하게 10,000원 미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10,000원 미만으로? 네네. 아. 4세대 실손 되면서 엄청 저렴해졌어요. 이제 10,000원 미만, 10,000원 전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실손이라고 한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들었던데 맞아요. 뭔가요? 그거는 예전 1세대 실손 보험이고요. 1세대. 예전 보험 같은 경우는 좀 비싸져요. 나이가 아. 들수록 10만 원, 20만 원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실손 만든 게 아니라 아마 실손 옆에 다른 특약들이 필요 없는 것까지 아마 합쳐져서 더 많이 내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네. 지금 실손이라고 알고 있는데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엄청 넘어간다 이러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확인을 해야 돼. 네. 그리고 저도 예전 실손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손 한 3만 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보험을 모를 때는 3만 원 뭐 그 정도면 부담스럽지 않아 이러고 냈었는데 제가 보험 공부를 하면서 다시 보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은 3만 원을 내고 있는데 네. 제가 진짜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10,000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2만 원은 뭐냐? 적립보험료라고 해서 적금처럼 저축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보험 같은 경우는 적립금 그리고 위험보험료, 사업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적립보험료는 뭐냐면 우리가 만기가 됐을 때 다시 돌려주는 아니면 보험료가 갱신돼서 높아졌을 때 요거 먼저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그때 여기서 충당을 할게 이런 비용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미리 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아니 내가 10,000원만 내면 되는 걸 3만 원을 내고 있었네? 라고 하면서 너무 놀라서 전화해서 가장 최저로 잡아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보험료를 또 10,000원 이상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전화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럼 전화해서? 전화해서 네. 제 적립보험료 가장 최저로 잡으면 얼마까지 줄일 수 있나요? 저도 줄일 수 있나요? 하시고 줄이시면 돼요. 본인이 그 증권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입한 보험사가 보이니까 네. 확인해 보시고 이 정도만 해도 영상의 값어치는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제가 아직 만났던 분 중에 저 10,000원은 정말 약과예요. 10만 원 보험을 내는데 9만 원이 적립보험료. 진짜 답답하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보험 줄이고 싶은 분들 만나면은 적립보험료가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그거 먼저 일단 줄이고 시작하세요. 라고 말해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만기 때 돌려준다고 하면 괜히 좋은 느낌인데 제 보험이 100세 만기거든요. 제 100세 때 2만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그쵸. 이거 물가 가치로 따지면 지금은 그 돈으로 뭐 카페 가서 외식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제가 100세 때 2만 원 돌려준다면 과연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 먹을 수 있을까? 맞아요.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은 미리 낼 필요가 전혀 없다.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다가 저희 갱신됐어요. 올려주세요 하면 그때 주는 게 더 이익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달이 만약에 9만 원씩 그렇게 적금처럼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은 네. 엄청 낭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저도 적금을 싫어하니까 그거 조금만 투자해도 훨씬 노후가 좀 풍성해질 텐데. 맞아요. 차라리 네. 내가 투자를 하면은 그 9만 원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다면 100%그 수익이나 손실에 대한 게 내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험사에 9만 원 줬잖아요. 여기서 사업비를 또 떼요. 또 떼요. 거의 10에서 20% 사이로 네. 사업비를 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10만 원을 보험비를 내면은 10,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정도를 사업비로 떼는 거거든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투자를 해도 10% 20% 수익을 내기가 힘들잖아요. 맞아, 일반 사람이. 보험사에서는 10% 20%를 사업비로 떼가요. 그냥. 네. 그럼 10%에서 20%가 그 이상 나야지만 나한테도 이익이 오는데 맞아. 워렌 버핏도 그만한 수익을 내기가 힘든데 그래 맞아요. 보험사가 과연 그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실. 네. 근데 물론 이제 보험을 하시거나 보험사에서 이 영상을 보면은 이유가 있다고 하고 어떤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가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이제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뭐 누가 어디 엄마가 이거 들으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거지. 알고 만약에 나는 그게 좋다. 그래서 가입한다. 이러면 할 말이 없죠. 맞아요. 그럼 이제 보험사도 정당하게 영업을 한 거고. 네. 그래서 보험사를 무작정 욕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보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저는 설계사가 아니거든요. 금융상품을 판매한 적도 없어요. 어쩌다 이렇게 보험까지 하게 됐냐면 저는 그냥 제 살림을 아이셋을 키우면서 정말 고정 지출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은 내가 보험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월급 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 공부를 하게 됐고 그것들이 이제 발전해서 보험 강의도 하고 오늘 이렇게 출연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소비자 입장에서 공부하고 알려드린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럼 많이 줄여지셨나요? 오, 많이 줄어졌죠.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줄였나요? 매달로 따지면 뭐 1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저는 그걸 매달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치면 1년이면 120이고 그러니까요. 100세까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네네. 얼마예요? 엄청난 몇 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보험을 정말 10,000원, 20,000원이라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 너무 좋은데요?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지, 뭘 확인하면 좋을지.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설계사분들 만나서 제 보험 뭐가 괜찮고 나쁜지 좀 봐주세요. 이러면 정말 열과 성을 다해 봐주신 다음에 결국 이게 부족하니까 하나 더 가입해라.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직접 공부를 했는데요. 찾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알게 됐어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 가입 전 필수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오 그래요? 네, 발표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넣고 맞아요. 힘들어 하다 보니까 너네 제발 이 5가지만은 꼭 알고 가입해라. 확인 좀 해라. 네, 그래가지고 이 5가지를 발표했는데요. 그거를 같이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볼까요? 첫 번째로는 보험은 위험 보장성 보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목돈 마련 목적의 보험이 있어요. 아 이해되시죠? 알죠? 우리가 사고 나거나 질병이 걸렸을 때 받는 거는 보장성. 보장성. 그리고 저축보험이나 뭐 연금 같은 경우는 장기 목돈 마련의 보험인데 둘 중에서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가입하고 이 둘이 섞인 보험 웬만하면 가입하지 말아라. 맞아.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데 장기 목돈 마련을 보험으로 한다? 안 돼.
맞아요. 절대 안. 만약에 내가 진짜 100억 정도 자산가여가지고 절세가 필요하다. 이럴 때만. 네. 이럴 때만. 맞아요. 왜 안 되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사업비. 맞아. 돈을 떼간다니까. 네, 그렇게 많이 떼가는데 진짜 그렇게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정말 위험 보장으로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위험 보장이라고 하면 실손이랑 건강보험 정도. 네, 요 정도? 그 정도 가입하는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 해서 사망보험도 하나 준비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뭔가요? 네, 두 번째로는 보험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느냐.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 네, 이거를 꼭 기억한 다음에 가입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적금처럼 1, 2년짜리가 아니거든요. 20년, 30년, 100세, 80세 만기까지 꾸준히 내야 되는데 처음 가입할 때부터 이걸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하고 가입을 하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제일 많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초아님 그러면 저는 80세 만기로 가입할까요? 100세 만기로 가입할까요? 장기간 유지한다고 생각했을 때 뭐가 더 유리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머니아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내가 언제까지 할지 어떻게 알아. 맞아요. 그래서 100세를 선택하시는 분들한테 왜 100세 생각하냐고 여쭤보면 제가 그때까지 살 것 같아서요. 그리고 80세나 70세까지 생각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보다는 일찍 죽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대답의 공통점들은 다 감으로 대답을 하세요. 원래 돈 관리가 그렇잖아요. 진짜 돈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를 줄이고 어디다 쓸 수 있어를 하는데 돈 관리를 아직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감에 의해서 나 낭비를 안 한 것 같은데 어디다 많이 쓴 거지? 근데 네. 보험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저는 강의할 때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나온 기대수명을 한번 참조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80년대 때 태어난 사람들이 남자는 기대수명이 61.9세고요. 오. 여자는 70.4세예요. 오. 생각보다 되게 낮지 않나요? 오, 그러네요. 내 주변 인생은 60, 70부터 시작인데 맞아.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거 어디 이상한 거 아니야? 했는데 이게 요때 태어나서 단명하신 분들까지 다 포함이래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게 평균 수명이고요. 이제 2020년대 요즘 태어난 애기들이 남자는 80.5세, 여자는 86.5세예요. 그렇게 길진 않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저의 결론은 이미 좀 나이가 든 30, 40대가 넘어간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성비만 생각한다면 100세까지도 가입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80세, 90세까지 하는 게 가성비만 생각한다면 가장 유리하다. 80세로 가입을 하면 좀 보험료가 싸지고 네. 100세로 가입하면 기니까 맞아요. 보험료가 좀 더 비싸지고 네, 이런 맞아요. 차이가 있겠네요. 당연히 100세까지 보장을 하면 안심이 되고 너무 좋죠. 하지만 가성비만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기대 수명을 생각했을 때 100세까지도 우리 국가에서는 아직 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 보는구나. 그래서 80세 만기나 90세 만기로 저는 가입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신에 아이들 보험을 가입할 때는 아이들은 이제 86.5세 이렇게 되거든요. 기대 수명이.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는 90세를 넘어서 100세까지는 기본으로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아이들은 100세까지 가입해줘도 괜찮다라고 저는 기준을 내렸습니다. 수명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네, 대신에 요즘 보험사에서는 120세 만기, 140세 만기 상품도 나왔거든요. 그거는 이 기대 수명표를 봤을 때 그것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140세짜리를 만든 데가 있어요? 네, 있대요. 대단하다. 저도 아직 본 적은 없는데 얘기만 들었어요. 3번은 뭔가요? 네, 세 번째는 보험료. 에 대해서 보험료. 생각하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보험을 다 정했어요. 설계사 만나서 네. 저 뭐 80세 만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설계사가 그럼 이제 몇 년 납으로 하시겠어요? 물어요. 여기서 또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세 가지 안을 보여드립니다. 만약에 너가 10년 납으로 한다면 한 달에 내는 보험료는 6만 원 정도고 합계 보험료는 700만 원 정도 될 거야. 그리고 20년 납으로 하면 매달 내는 거는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데 합계 보험료는 한 900만 원 정도 될 거야. 그리고 만약 너가 30년 납을 한다면 매달 내는 금액은 3만 원보다도 더 아래인데 대신에 합계 보험료는 1,000만 원이 넘어갈 거야. 어떤 걸 선택할래? 라고 물을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선택지를 주면 어렵다. 진짜 좋은 설계사다. 아, 그래요? 아. 근데 보통은 이렇게 제한을 주지 않고 많이들 이 금액으로 하세요 라면서 가입을 하거든요. 네, 머니아이님 같은 경우는 몇 년 납 선택하시겠어요? 돈이 있으면은 합계보험료 좀 적은 걸로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갈등을 엄청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가장 가운데에 있는 20년 납을 많이들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정답은 뭐냐면 결국 납부할 보험료는 다 동일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주는 화폐 가치 하락 그게 반영됐기 때문에 6만 원을 짧게 내든 3만 원을 길게 내든 결국 동일한 금액을 내는 거거든요. 합계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10년 납이 700이다 네. 하면은 30년 납 20년이 더 길어지면은 그동안 또 돈이 가치가 불어나는 게 있으니까 네, 떨어지는 맞아요,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1000만 원치가 결국 똑같다 이 얘기네요. 네, 결국 똑같다. 아. 그렇다면 우리는 몇 년 납을 선택할 것이냐? 오.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30년 납. 30년 최대한 길게. 그 이유는 보험 납입 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월 보험료를 최소로 줄이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긴 시간이 주는 화폐 가치 하락의 이점을 챙기는 게 유리하거든요.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해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이에요. 맞아요. 근데 매달 10만 원씩 낸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부담스럽지. 그거 먼저 해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매달 10,000원밖에 안 내요. 그러면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자 10,000원 하나 없앤다고 내가 뭐 이러면서 네. 두 개에서 만기까지 가져갈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납입 기간을 길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납입 기간이 길면 납입 면제 혜택이라는 걸 챙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납입 면제 혜택 들어보셨어요? 납입 면제 네. 혜택이 뭐죠? 납입 면제라는 거는 납입 기간 중에 내가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뭐 50%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면 그 뒤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똑같이 100세 만기예요. 근데 내가 10년 납으로 이미 납부를 다 한 다음에 15년째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그냥 암 진단비만 줘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30년 납을 해놓고 15년째 똑같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똑같이 암 진단비를 주면서 남은 15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안 내도 돼. 이렇게 면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아, 그게 납입 면제구나. 네, 그럼 저희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보험료 납입 기간을 길게 하는 게 훨씬 좋다는 점. 아, 그러네. 길게 해야지 내가 나이가 들면 또 암에 걸릴 네.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런 확률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길게 하는 게 좋다. 네, 맞아요. 대신에 젊은 분들은 길게 하지만 나이가 드셔가지고 퇴직 전에는 보험료 완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길게 낸다는 걸 기준으로 해놓고선 20년으로 줄일까 30년으로 줄일까 네, 여기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 따라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5가지라고 했으니까 네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보장 범위와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를 생각해라. 너무 어려워 벌써. 네, 어렵죠. 네. 근데 이거는 어려운 게 맞고 답이 네.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증권, 보장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를 약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질병마다 코드가 또 막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슨 뭐 암이라고 해도 암 종류도 엄청 많고 아마 보험 설계사들 중에서도 한 10% 정도만 다 알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보장 내용 보면은 부담보 잡힌다라고 해가지고 증권에는 적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딱 조그맣게 뭐 여자들 같은 경우 유방 쪽 관련은 부담보 잡혀 있음 이런 식으로 써 있기도 해요. 부담보가 뭔가요? 부담보가 뭐냐면 내가 그쪽에 관련해서 아픈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병원 내역이 있으면 그쪽은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 담보 잡지 않겠다. 아. 네, 그래서 부담보인데 그런 게 잡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증권에는 정확하게 유방암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나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왜 안 돼요? 하면서 놀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가입한 증권을 하나하나 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건 너무 어렵다. 근데 네. 여튼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증권을 한번 보셔라. 네. 그다음에 읽어보자. 네. 이 정도. 혹시나 제 강의를 오신다면 아, 한번 네. 저는 이거 보는 것까지 다 알려드려요. 아. 어떤 걸 봐야 되고 어떤 걸 빼야 되는지까지. 맞아. 네. 초아님이 근데 그냥 혼자서 강의하시는 것도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강연하실 때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거는 뭐 하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 5번째는 뭔가요? 그 다음에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인데요. 갱신형, 비갱신형. 네, 이거는 사람들한테 아냐고 물어보면 네. 다들 안 돼요. 뭔가 근데 느낌이 있죠. 그렇죠. 단어에서. 뭔가 느낌이 있죠. 근데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질문을 하면 다들 그런 줄 몰랐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일단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는데 뭐를 더 가입해야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네. 여쭤보면 네. 뭘 가입하시겠어요? 아, 뭔가 내가 지금 좋은 거를 가입했으면 비갱신형이어야 될 것 같아. 어, 왠지 그런 느낌? 네. 맞아요. 저도 비갱신형을 더 추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형을 설계사들이 추천하는 이유는 갱신형은 가입 당시에 보험료가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고객께서
저 10만 원짜리 너무 부담스러워요. 5만 원 정도로 맞춰주세요. 이러면 설계사가 다 갱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5만 원에 맞춰지니까. 맞출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을 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잘 모르고 그것도 사람들은 선택한다는 거죠. 이게 갱신형인지 모르고 설계사가 알아서 해줬으니까 잘 되겠지. 그러다 나중에 돈이 이만큼 불어나서 제 보험료가 왜 20만 원이나 돼요? 월급도 늘어난 만큼 보험료도 막 올라. 맞아요. 그런 이러니까.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조심해야겠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놀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뭐 20년 납 100세 만기다. 이거는 비갱신형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특약으로 갱신형이 하나 딱 껴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 상품도 20년 납만 하면 끝나겠지. 뭐 5년 갱신이지만 20년 납만 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주계약만 끝나지 그 특약은 계속 살아서 100세까지 5년 주기로 계속 보험료가 올라요. 그럼 나는 납입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너무 끔찍하다. 너무 끔찍한 상황이 내 발생되는 돈 거죠. 계속 나가고 있잖아. 네, 맞아요. 오르기도 하고 또. 네. 아.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 5가지만이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너가 설계사를 만나든 보험 가입한다면 그래도 후회는 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가지고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 정도만 해도 보험 설명을 들었을 때 요거 정도는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건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증권이 있다고 하면 증권에서 뭐 갱신 비갱신도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 뭐 위험 보장인 건지 뭐 저축성인지 이런 네.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정리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요 네. 5개 정도만 해도.